올 한 해는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낙관하고만 싶은 새해의 첫 주말입니다. 오늘 정부는 새해는 백신과 치료제 활용이 가능해지는 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새해 연휴 기간이라 검사 받으러 온 사람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새로 나온 확진자가 80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 역시 25명 더 늘었습니다. 게다가 전파력이 더 세다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도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도 처음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소식부터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입국한 A씨입니다. 남아공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했으며 입국 중 열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됐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와 함께 입국한 동반자 1명도 현재 검사 중입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5월 이후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GH그룹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유행하던 것과는 유전자의 변이 위치가 다릅니다. 아직 밝혀진 게 별로 없지만 전파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도 환자 증가수에 기반해서 전파력이 증가한다라는 보고가 아프리카 CDC로부터 있었고 그 이외에 치명률 등 영업성에 관한 보고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 즉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보신 대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격리된 상태에서 발견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작습니다만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걱정입니다. 여기에 감염된 사람도 오늘 4명 더 발견됐는데 그중 1명이 미용실이나 마트 같은 곳에 갔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희령 기자 보도 보시고 현장 관계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확인된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4명입니다. 이 중 3명이 한 가족입니다. 지난달 26일 숨진 뒤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 80대 남성의 가족들입니다. 가족 중 1명인 사위 A씨는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먼저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났습니다. 지난해 12월엔 동네 병원과 미용실,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27일 확진됐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후 영국에서 들어와 자가격리를 하던 가족과 같은 오피스텔에서 생활했던 겁니다. 이후 가족 4명 모두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사람이 밖에 돌아다니거나 자가격리를 하는 가족과 생활에도 지침을 어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생활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는 등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수칙이 지켜졌는지 방역당국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같은 가족과 한 공간에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존재한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또 다른 환자 1명은 지난달 19일 혼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 검사를 받았습니다.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입국 후 이동 과정과 머문 장소 등에서 접촉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자가격리가 풀린 뒤 집 밖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방역 지침을 어긴 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역사회에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는지 최대한 빨리 가려내는 일이겠죠. 그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 보건소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산 동구 고병규 보건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게 가장 걱정인데요. 마트에서 미용실에서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찾아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트를 이용했던 95명하고 관내 병원하고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접촉했던 5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것 전원 음성이었습니다. 네, 그 접촉자 가려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마트 같은 곳에도 CCTV가 다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CCTV뿐만 아니라 고향 안심콜이라는 그 전화번호 입력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용자들을 전수 확인했습니다. 네, 그럼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계속 적극적으로 검사받는 게 또 필요하겠다. 이렇게 방역당국은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오피스텔 주민들은 감염 위험이 전혀 없느냐 이런 겁니다.
그 오피스텔 생활도 CCTV로 다 확인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CCTV뿐만 아니라 GPS를 통해 가지고 그 이동 동선을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실이 없고, 그다음에 격리 기간 중에 가정 내에서 철저하게 자가격리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서로 철저하게 자가격리한 상태였는데 지금 한 분이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가격리에 한계가 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한데요. 물론 이제 자가격리가 동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생활시설 내에서 이제 동선 분리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선 내에서 서로가 자가격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진 걸 확인되었고, 그분들이 이제 그 동선 내에서 이제 자가 접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확진자가 없었고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고양시 마지막으로 이제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자가격리를 하면서 해외 유입은 특히 좀 동선을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공항에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그 자가격리 시설을 갖춰가지고 14일 정도 자가격리를 한 다음에 해제 검사를 통해서 음성인 경우에 본인이 거주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뭐 지자체 차원에서 다 격리시킬 수는 없으니 정부 차원에서 놔줘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공항 입국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그 격리 시설을 갖춰가지고 14일 동안의 그 자가격리 기간을 준수한 후에 모두가 음성인 경우에 이제 지방자치 각자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산 동구보건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격리 해제됐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사회의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이라고 하죠. 마스크를 충분히 썼다고도 했는데 자칫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훨씬 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현석 기자. 일단 사회가 자가격리가 해제는 되긴 했지만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위는 이 자가격리가 해제가 됐지만 가족들이 아직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가족이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화장실도 단 한 개뿐이었다고 합니다. 네. 가족들로부터 다시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고 실제로 전염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렇게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는데도 근데 이게 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공백이 있던 것이 아닌가, 방역 지침에,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말씀대로 사위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염 위험성이 굉장히 컸는데도 자가격리가 해제됐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24일 단 하루만 외출했다고 하고 또 아까 들어본 대로 마스크도 계속 끼고 있었다고 해서 아직까지 접촉자 중에서 확진자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영국발 바이러스의 그 전염 위험이 컸던 사위가 외부 활동이 가능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그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좀 뭔가 대책이 느슨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날짜를 보면 이제 A씨가 쪽이 입국한 시점이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전부터 각 나라에서 영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전 입국자라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하죠. 보다 더 엄격한 격리 등이 필요했는데도 관행대로 자가격리만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방역당국도 인정을 했지만 자가격리는 방역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발 입국자 등 고위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적어도 자택이 아닌 그 제3의 시설에서 격리하고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